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 같은 성인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고요. 또 기록에 따르면 30세에 당뇨, 35세에 안과 질환을 얻어서 42세에는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말년까지 수전증과 만성 두통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처럼 운동 부족과 육식 위주의 식사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린 세종을 위해 진상되어 여름이면 세종의 수라상에 오른 식재료가 있었는데 그 정체는?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 같은 성인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고요. 또 기록에 따르면 30세에 당뇨, 35세에 안과 질환을 얻어서 42세에는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말년까지 수전증과 만성 두통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처럼 운동 부족과 육식 위주의 식사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린 세종을 위해 진상되어 여름이면 세종의 수라상에 오른 식재료가 있었는데 그 정체는? 그 식재료는 바로 버섯입니다. 세종이 먹은 특별한 버섯은? 전국에 귀한 식재료들만 엄선돼 올랐다는 진상품에 이 버섯이 있었다는데 조선 후기 국가적인 대연에 올랐고 왕비의 태교 음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 버섯의 정체는 무엇일까? 당뇨를 앓던 세종대왕에게 진상된 귀한 버섯의 정체를 찾아간 곳은 지리산. 버섯 채취 경력 26년의 베테랑 이완성 씨. 세종대왕이 먹고 좋아진 버섯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네. 맞아요? 잘 찾아왔어요. 잘 찾아왔는데 찾아도 쉽게 못 찾는데 그거. 쉽게 찾을 수 없는 버섯이다?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가면 1시간 반 걸리는데 같이 가면 한 3시간 걸려서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래도 따라가 볼래요. 산에는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챙겨 버섯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가다가 반달고 만나면 어떡해요? 예? 가다가 반달고 만나면? 반달고 만나면은 곰하고 같은 행동하면 돼. 네 발 짖은데요. 이게 손이 아니 발이에요.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만 실제 반달곰이 자주 출몰할 정도로 깊은 산길이라고 하는데 돌 굴러 가니까 조심해서 올라와요. 네. 네 말만 하지 말고 조심해요 조심. 이번엔 거침없이 자란 풀숲을 헤치며 깊숙한 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본다. 얼마 올라가지도 않아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제작진. 여기도 못 오면서 참, 난감하네. 올라오지 말고 내려가시오. 안 돼요. 세종대왕의 숨겨진 여름 보양식의 정체를 찾겠다는 의지 하나로 쉬지 않고 오르는 산길.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길을 멈춘 이완성 씨. 여기서 한번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여기서 채취하려고. 근데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딸 게 없는데요? 야 밑에 절벽에 있어요. 절벽이에요? 네. 바위에 피는 꽃. 절벽이 바위에 피는 꽃? 베테랑답게 순식간에 절벽 위로 올라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나무에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더니 절벽에 매달리는데 그런데 그때 절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낙엽 같은 식물 발견. 아무리 봐도 버섯처럼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분주해진 이완성 씨.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분무기? 분무기는 왜 뿌리시는 거예요? 햇빛에 말려갖고 있어서 안 뿌려주면 부서져요. 마른 상태는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고 촉촉한 상태에서 채취를 해야 하기에
분무기로 촉촉히 적셔줘야 한다. 물이 닿자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는 자태. 깊은 산 절벽. 오염되지 않은 바위에 붙어 자란다는데 물 까신 거예요? 보여드려요? 보여주세요. 저희 네. 그거 보러 왔어요. 자, 여기에 서기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세종대왕님이 먹던 보물이고, 청정자연에서 찾은 세종의 숨겨진 여름 보양 식재료의 정체는 서기버섯. 세종을 일으킨 서기버섯은 왕실에서 건강식으로 활용했던 식재료인데요. 서기버섯은 당뇨를 앓았던 세종에게 진상품으로 올라왔을 만큼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식재료였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서기를 진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무상 식신요리 제법, 규합 총서 등 다양한 전통요리 고수에서도 서기버섯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서기버섯이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면서 독이 없어서 우리 몸속에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장을 보호하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버섯이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건강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고열량식으로 인해 당뇨를 앓던 세종대왕은 물론이고 왕실의 건강까지 책임졌던 서기버섯. 중국에서는 강정제로 노인이 상명하면 젊어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전해 내려올 만큼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식용은 물론 약용으로도 활용된다. 귀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석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적당한 햇볕이 드는 그늘과 은은한 바람 그리고 습기까지 자라는 조건도 까다로운 서기버섯은 절벽 바위에 묻은 이슬을 먹고 자란다고 한다. 또한 왕에게 친상될 만큼 진귀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것만큼 자라려면 얘는 어느 정도 큰 거예요?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 한 2mm 자란다고 생각하면 50년. 50년? 제대로 자랐을 경우에 50년. 근데 1년에 2mm밖에 안 자라요? 바위에가 무슨 영양분이 있겠어요? 아침에 이슬 맞고 낮에는 마르고 또 비 올 때 빗물 조금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드디게 클 수밖에 없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깊은 산속 절벽에서 15년은 자라야 겨우 손바닥 절반 정도의 크기가 된다는 서기버섯. 얼굴을 가릴 정도의 크기면 500년 정도 자란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채취한 서기버섯은 말라서 부서지기 전에 지체 없이 손질 작업에 들어가는데 귀한 서기버섯을 능숙하게 조심조심 손질해 나가는 이완성 씨 아내. 서기버섯이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일단 따오면은 크나 작거나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실래요? 배꼽이 있어요. 여기 돌이 있어, 돌. 돌? 예. 얘가 바위에 달라붙어갖고 크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돌을 떼내고 물에 담갔다가 이제 양파망에서 물이 한참 빨래를 빨듯이 또 젬빼도 물 떼야 돼요. 바위 위에서 자라 먼지나 이끼가 많고 뒷면에 딱딱한 돌이 붙어있는 경우도 많아 손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서기버섯. 서기버섯은 물에 닿으면 단단하고 질겨지기 때문에 빨래를 하듯 주물러 씻어준다. 이물질이 쌓였던 초록색인 면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박박 문질러 씻어줘야 손질을 끝낼 수 있다. 손질을 끝낸 서기버섯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이완성 씨 부부. 한 번 끓여낸 백숙에 서기버섯을 넣고 다시 한 번 끓여주면 세종대왕 수라상 부럽지 않은 서기버섯 백숙 완성. 이어서 서기버섯을 듬뿍 넣은 서기버섯전을 만들어 보는데 고기를 먹는 것 같은 쫄깃한 식감 때문에 세종에게 진상된 서기버섯. 이토록 귀한 서기버섯이 당뇨를 앓던 세종대왕에게 특히 도움이 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 서기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작용을 개선해서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영양 성분이거든요. 특히 건조 과정을 거쳐야만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다른 버섯과 다르게 서기버섯은 햇볕을 받고 마른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버섯 자체에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성인 93%는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음식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서기버섯 한 줌이면 비타민 D 하루 권장 섭취량을 거뜬히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서기버섯에는 GE974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GE974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당뇨나 비만 등의 질환에 서기버섯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서기버섯의 항당뇨 효능을 연구한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기버섯만의 특별한 추출물이 당뇨약과 비슷한 작용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 비타민 D는 물론 특별한 혈당 조절 물질까지 품고 있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서기버섯. 하지만 서기버섯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거나 몸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현기증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